안녕하세요. 식사를 안 주는 줄 몰라갖고 다들 당황하신 것 같은데 저도 좀 당황했거든요. 음, 오늘은 저는 원스토어에서 왔고요. 회사에서 협업 도구를 도입한 배경, 그리고 각종 프로젝트와 지금 팀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최은봉이고요. LG CNS에서부터 개발자로 시작해서 현재까지의 아키텍트 그리고 애자일 코치로 활동하고 있고요.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혼자 잘하는 것보다는 같이 함께 잘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음, 처음엔부터 그런 건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저 혼자 잘난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변에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같이 하면 정말 효과가 높구나. 그런 걸 깨닫고 있고 그래서 제가 최근 3, 4년 기준으로 해서 인상 깊었던 얘기들 몇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모 프로그램이라고 우리 페어 프로그램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때 코딩이라고 실제로 용어가 있어요. 이거는 스터디를 할 때 한번 써봤던 건데 여러 명이 이제 모여서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동시에 여러 사람이 한 가지 일을 같이 하자라는 취지고요. 화면을 이렇게 미러링을 해놓고 한 사람씩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스터디를 하면서 뭔가를 개발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실제 그 개발하고 있는 걸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은 참관을 하죠. 1인당 주어진 시간은 10분. 이렇게 스터디를 진행하니까 실제 공부하는 것도 공부하는 거지만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본인의 모습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공개하고 내가 하는 일들을 표현하고 그게 보여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고 내가 이렇게 대답하고 확인하고 이런 시간이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좋았던 경험 중에 이제 스토리 매핑이라는 거를 배우긴 하지만 그런 용어를 직접 쓰지는 않았어요. 그냥 회의를 할 때, 실제 업무 회의를 할 때, 우리가 개발하는 걸 누가 쓸까? 저 끝에 엔드 유저가 아닌 저희는 이제 공통 모듈을 개발하는 파트였는데 우리가 만든 모듈을 가져다 사용하는 개발팀, 그들을 페르소나, 실제로 그들 입장에서 한번 빙의를 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쓰지 한번 보자. 그러니까 회의하는 방식을 좀 바꿔본 게 있었고요. 우리가 같이 앉았던 주변 자리인데요. 운이 좋게도 옆자리에 이렇게 크게 유리창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랑 같이 일했던 두 분이 키가 180이 넘는 매우 큰 장신이셨어요. 그래서 저 위 끝까지 손을 뻗어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미팅을 하고 늘 얘기를 하고 사실은 데일리 미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계속 보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리를 옮길 때 기념사진을 찍은 건데 자리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정도로 얘기를 많이 했고 사람들이 이제 구경도 많이 왔죠. 뭐 하는 거야? 무슨 일 하는 거야? 그런 일도 있었고. 음, 이때 당시는 SK 플래닛이라는 대기업에 있었고요. 그때는 사내 시스템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걸 사용하지 않고 당시 핫했던 트렐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렐로를 가지고 우리끼리 한번 써보자. 셀프로 일감도 관리를 하고 썸업이라는 스티커를 붙여주면서 그 일 잘한 것 같아. 회고도 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야기를 계속 같이 하다 보니 걱정을 고민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지라는 거 되게 솔직한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개발을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개발을 했던 거는 영향을 받는 시스템이 되게 많았고 이게 잘못 틀어지면 장애로도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에즈이즈와 투비를 비교를 하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비교하는 툴을 만들자. 에즈이즈에서도 에러가 날도 투비에서도 에러가 나면 우리의 모듈은 성공이야. 뭐 이런 전략으로 만들어서 실제 디프를 하는 스크립트를 간단하게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좀 안심을 하는 거죠. 개발자로서 안심을 하겠다는 경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모니터링 툴들인데 그걸로 봤을 때는 매우 높은 성과를 냈습니다.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이제 한번 회고를 해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했을 때 어땠어? 처음으로 정말 개발자가 된 기분이었어. 이 얘기를 제 옆자리에 앉는 제 동료 개발자가 했을 때 매우 기뻤어요. 예. 사실은 제가 이렇게 뭐 스터디를 하자, 이렇게 회의를 하자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알리려 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 전에 처음 시도를 할 때는 스토리 매핑이라는 건요 하면서 이론부터 설명하고 들어갔었거든요. 그런 방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 보여드렸던 때 코딩, 이때는 공동으로 작업하는 거야. 내 코드가 아니야. 우리의 코드야. 공개할 수 있어야 해. 내가 개발하는 코드, 내가 하는 일, 나의 생각 공개할 수 있어야 돼. 피드백. 내 옆 친구가 하는 일, 내 동료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내 의견을 편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해. 매너도 중요해. 비방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 이 회의를 했을 때에는 이해가 필요하죠. 내 알고리즘과 내 기술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우리가 만드는 코드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를 하자.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연동모듈을 개발할 때 항상 강조하는 건 있죠. 인터페이스, API 노출, 요거는 최소화, 간소화, 변경에 유연하게, 이런 말들을 우리 설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른 걸로 접근을 하는 거죠.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같이 이해를 하자. 그리고 우리가 정하는 거다. 혼자 내가 맡은 기능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하는 거고, 머릿속으로 한 번씩 시뮬레이션도 해보자 라는 게 의도를 했던 거고요. 이 동네 핫플로 나와 있는 건 시각화예요. 어떤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고, 뭐 파워포인트로 그리기도 하고 각종 다이어그램 툴로도 그리기도 하죠. 회의를 한번 하려고 하면 그런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그걸로 얘기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 노력이 많이 듭니다. 그러지 않고 어쩔 땐 종이를 놓고 얘기하기도 하고 칠판에 그리면서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보관도 잘 안 돼요. 사진 찍어서 공유를 해도 금방 또 수정하기 어렵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복잡한 설계를 할 때에는 언제든지 보고 언제든지 수정하고 볼 수 있는 이런 게 시각화하기에 참 좋다. 그리고 상태를 보는 대시보드, 이런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고, 트렐로라는 도구도 뭔가 도구를 쓰면 되게 복잡할 것 같고 귀찮고, 그게 아니라 쉬운 도구로 재밌게 할 수 있어. 히스토리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 나중에 회고할 때 그때 무슨 일 했었지 한번 훑어볼 수 있어 라는 걸 시도하려고 했었고요. 트렐로에 좋게 썼었는데 성능이 조금 딸렸었어요. 이렇게 계속 쌓이다 보니 좀 느리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처음 썼었던 당시라 지금과는 많이 다른 상황인 것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도구를 만든다 하는 거는 측정의 개념이에요. 뭔가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했을 때 실제로 그걸 잘했는지, 혹은 상용에 퍼졌을 때 문제가 없을지 안심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기준을 그럼 뭘로 가져갈까,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없으면 만들자. 그러면서 일정에도 반영을 하는 거죠. 우리 이거 하고 배포할게요. 우리가 판단해보고 발표할게요. 일정을 수정할 수 있는 판단 근거로도 제시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가면 더 좋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측정입니다.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할 수 있는 측정 툴을 있는 거 있으면 쓰면 되고요. 없으면 또 만들면 되는데 저희는 다행히 있는 도구가 있어서 그걸 이용을 해서 사실 실제로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전 정보에 대한 스냅샷을 찍어놓고 보관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 그 순간은 보지만, 그래서 그때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전 데이터, 이전 화면들을 캡처를 해놓고 실제로 배포를 하는 그 순간 중간에 한번 캡처를 하고 끝나고 나서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회고에 활용을 하죠.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 실패했으면 또 왜 실패를 했을까라는 회고를 진행을 하죠.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들도 끝나고 나서 이제 뭐 차 한 잔을 하든 맛있는 걸 먹던 술 한 잔을 하던 회의를 하던 회고라는 걸 합니다. 회고는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하자라는 계획에 반영이 되겠죠.
저는 그래서 이제야 처음으로 내가 애자일러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실행되는 모든 프로젝트나 뭐 개발 운영을 할 때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실제로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티스토어라는 시스템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2016년에 원스토어라는 회사로 분사가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의 분위기는 뭐가 됐건 아무튼 큰 회사에서 작은 회사로 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주변의 분위기, 우리 일할 때 특히 이런 문화를 생각하면서 일을 할 때는 동료들의 이제 심리적인 상황이라든가 회사의 분위기가 영향을 많이 미치죠. 저의 멘토님이 김창준님 아시죠? 예, 네. 창준님이 제 멘토님이신데 저도 이때 상담을 좀 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불안한 변화가 있는 시기가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는 아주 좋은 때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이렇게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어쩌면 주변에서 이제 무모하다라고 할 수 있는 도전을 저는 시작하게 됩니다. 제가 앞에 포기라고 되어 있었던 건 또 다른 기회가 있었지만 그런 것들 다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대기업이 아닌 곳에서 뭔가 작게 시작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가장 큰 동인이었고요. 그래서 분사를 하자마자 몇 달 있다가 한 3, 4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는 티스토어만을 개발을 하다가 3, 4 통합으로 하면서 독립된 회사로 가다 보니 그때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멸치도 생선이다. 대기업에서 모든 혜택을 받다가 작은 회사가 되니까 오장육부가 다 필요해. 그래서 맞거든요. 새로 다 법인이 달라지면 법적으로도 서비스를 인프라를 같이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바빠서 이런 거를 생각할 틈도 없었는데 이제 오픈을 하고 나서 조금 본부 전체 전사는 아니었고요. 우리 본부 전체 구성원들을 그룹별로 나눴어요. 친한 사람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서 모여서 지금 우리 문제가 뭐고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개발 문화는 뭘까라는 의견 수렴을 하고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포스트잇으로 투표도 하고 분류도 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이러한 동료들의 생각이 이렇구나라는 의견에 더해서 저의 또 좋았던 경험을 묻고 그래 한번 해보자.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게 커뮤니케이션과 협업 도구에 관한 이슈가 가장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부터 개편하자. 회사가 새로 만들어지는 장점, 그 격변의 시기를 이용하자. 그래서 하고 싶었던 건 한 군데서 쓰게 하자. 그 전에 대기업이었고 그 전에 여러 조직에 흩어져 있었던 게 하나의 조직이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각자 쓰고 있던 여러 가지 상황이 많았어요. 그래서 각종 뉴스, 산촌물, 그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한 군데서 쓰게 하자. 그리고 의미 있게 쓰게 하자. 단순히 뭐 모으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 공유하기 쉽고 보관하기 쉽고 검색하기 쉽게 이렇게 의미 있게 쓰게 하자. 공기처럼 쓰게 하자. 쓰기 어렵지 않고 직관적이며 편리하고 이왕이면 이쁘게.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건 편리하게. 커뮤니케이션과 협업도구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인증과 인가 메커니즘 모두 통일하자. 설계는요. 4번도 새로 다 따잖아요. 법인이 만들어지면 그 새로운 4번으로 인증하는 거. 로그인 로그아웃 하겠다는 거죠. 인가, 접속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권한도 다 하나에서 만들어서 공용으로 쓰자라는 걸 추진했고요. 아틀란시안 제품군 협업군은 물론이고 그 외에 다른 시스템까지 일괄적으로 인증과 인가하는 방식을 기술을 통일하자. 그렇게 설계를 한 뒤에 실제 구축은요. AD 시스템은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 사내 HR 시스템이 만들어 있었고 아틀란시안의 클라우드 제품을 도입을 했습니다. 조직도를 반영하는 거는 물론이고
하나의 서비스, 프로덕트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 역할들 기준으로 그룹을 정의를 했습니다. 컨플루언스 위키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제품은 선정은 없었고요. 이미 선정되어 있었어요. 컨플루언스 위키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인증 인가도 클라우드 연동으로 한 번에 했고, 지라는 새로 도입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라는 도입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인증 인가도 앞서 클라우드에서 일괄 정의한 걸 적용을 했어요. 빗버킷도 도입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깃을 쓰고 있었고, 당연히 빗버킷 쓰면 깃도 같이 쓰죠. 빗버킷을 도입했고, 이거의 인증 인가도 통일을 했죠. 빌드하고 디플로이 하는 툴은 젠키스를 이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인증 인가를 모두 이걸로 클라우드로 연동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젠키스 자체에 회원 체계를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원테스트라고 해서 테스트 도구를 만들었었어요. 저희가. 그것도 이걸로 인가를 했습니다. 다른 걸 보여드린 이유는요. 같은 제품군이 아니어도 인증, 인가 연동할 수 있다. 그 연동하는 걸로 통일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자, 우리 조직에서 내가 개발하는 거에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기본적으로는 커뮤니케이션과 협업 도구를 우리 팀에서 제공해 줄게 라는 거를 결정을 했고, 기본적으로 알아서 설정을 해주지만 좋으니까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각종 시스템 개발이 있죠. 우리는 사용자가 쓰는 거 외에도 운영자가 쓰는 XXX 어드민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하잖아요. 그런 곳에서 설정 단위가 이렇게 돼 있어요 라는 걸 전파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전파를 했던 화면 캡처인데요. AD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 계정 권한 관리를 합시다 라고 그라운드 룰을 정했고, 전사 직원들을 모인 앞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드렸죠. 이거 가이드는 코드 레벨까지. 자, 유즈보스 중요하죠. 한번 만들어 놓고. 왜냐하면 권한과 역할과 인증, 인가에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는 계속 바뀌죠. 바뀔 때마다 그게 계속 현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최초 데이터가 생성되는 시점, 새로운 사람이 입사했을 때겠죠.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삭제되는 시점, 퇴사하거나 철수하는 경우, 중간중간 변경이 일어나는 케이스, 역할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조직이 바뀔 수도 있고. 이럴 때 데이터가 원천적으로 바뀌겠구나. 그거를 그럼 실제로 어떻게 운영을 해보자. 지라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인원 변동이 있을 때마다 지라 티켓으로 유관된 시스템들의 조직, 권한, 클라우드에 반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운영을 했고요. 신규 인원을 입사할 때마다 협업 도구를 이렇게 쓰면 돼. 너희가 필요한 권한은 이거야 라는 등등들을 넣었죠. 자, 위키 스페이스라고 얘기하죠. 위키는 기준이 되는 공간을, 지라는 프로젝트라는 용어를 하죠. 일단 접속하고자 하는 인증 인가를 통일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는 거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개별적으로. 이 공간을 어떤 기준으로 만들까라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거죠. 이게 기준이 되는 아키텍처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했고요. 시스템이 매우 다양하죠. 협업 도구나 커뮤니케이션 도구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원스토어라는 프로덕트, 그 프로덕트를 구성하고 있는 시스템, 그 프로덕트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위한 시스템, 그것들의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로덕트를 구성하는 서브 시스템들에 대해서 사실은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르거든요. 한 가지에 대해서. 그것도 통일하자라는 기본적인 것부터 하자는 거고요. 제가 아키텍트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아키텍처 설계 용어에 하이레벨 CNC 뷰, 뭐 엘리멘트 카탈로그 이런 이야기들이 정식의 용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말 안 씁니다. 최상위 시스템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라는 걸 전파를 하고 실제로 그림을 그렸어요. 아틀라시안 컨플루언스의 글라피라는 플러그인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렸고, 죄송합니다. 회사의 시스템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안 보이도록 했고, 오늘 전달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최상위 하이 레벨에서
전사적으로 누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정도의 최상위 시스템 구성도를 만든 거고요. 그걸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들의 엘리멘트 카탈로그를 하는데 구성 요소의 이름, 약어, 역할 이거 정도는 한 페이지에 구성을 해놓고 이걸 계속 보게 하자라는 거였고, 이거는 저희가 이미 공개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요. 우리 원스토어는 클라이언트가 저렇게 배포가 되고 있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시스템 이름이 뭐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역할은 뭐야, 뭐 이런 걸 지정을 했죠. 네, 아키텍처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기술만 보는 게 아니라 도메인 날리지가 조금 알아야 되죠. 원스토어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드로이드 앱마켓에 미리 설치되는 앱스토어입니다. 국내에서는 구글과 경쟁하는 두 번째 유일한 앱스토어이고요. 네이버 앱스토어, 또 KT 통신사, 뭐 다른 U 플러스 통신사 앱스토어를 다 통합을 해서 하나의 원스토어로 만든 거고, 게임, 앱, 북스, VOD 뮤직, 그리고 쇼핑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예요. 자, 커뮤니케이션 갭을 들기 위한 기준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이 괜한 설명을 드린 게 아니라 아키텍처 전체 큰 그림, 그런 거는 커뮤니케이션 협업 도구의 그 아래 한 공간을 구성을 하는 기준으로 공통의 용어가 필요한 거예요. 왜 공통의 용어가 필요할까요? 내가 맡은 내 시스템만 보는 게 아니라요, 내 시스템 주변도 보라고. 내 것만 내가 알아듣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도 이런 게 있구나, 저 사람들과 얘기하면 되는구나, 그런 걸 알려면 갭을 줄여야 되겠죠. 아는 사람들끼리만 아는 그 이름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걸 놨고요. 이러한 기본 아키텍처를 기준으로 해서 초기 환경을 제공을 했습니다. 하고 싶은 건 아키텍처 우리 알잖아요. 이해하고 있으니 있을 법한 위치에 그럴 만한 이름으로 라는 거고요. 실제 개발자 센터를 실제 예를 드릴게요. 이거는 너무나 평범한 용어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기로 했고요. 기준이 되는 아키텍처가 이러하죠. 개발자 센터는 앞서 원스토어 서비스 소개해드린 것처럼 저희는 앱도 있고 멀티미디어 컨텐츠도 있고 쇼핑 컨텐츠도 있어요. 그 각각 컨텐츠를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따로따로 있고요. 이런 기준이 되는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지라 프로젝트 그 이름 그대로 반영을 해서 공간을 만들죠. 컴플라운스 위키 스페이스 그 이름 그대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빗벗길 소스 레파지토리, 여기는 개발하는 조직을 반영을 한 거죠. 다 따로 있지만 공통 모듈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건 하나로 만들었어요. 심지어 인프라에 각종 호스트 네임까지도 이 약어를 썼어요. 네. 물론 여기서 캡처는 하지 않았지만 젠킨스 빌드 배포하는 거에도 다 넣었죠. 이런 식으로 앞절에 제가 왜 굳이 아키텍처를 설명드렸냐면, 협업 도구의 첫 공간 카테고리, 최상의 카테고리를 나뉠 때 그걸 반영하자, 그 기준으로 제시하자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 지라 워크플로우를 설계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아키텍처를 또 정의를 했습니다. 아키텍처는 뷰 포인트에 따라서 뷰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도 사실 책에도 많이 나오죠. 아키텍처는 하나가 아니죠. 좀 전에 보신 걸 정적인 아키텍처라고 보면 이제 동적인 거 최소한 2개는 있어야 되는 거고요. 동적인 건 무슨 동적이냐면 런타임 플로우예요. 런타임 시의 흐름이 들어가는 거는 크게 3가지를 저는 챙기는데요. 제일 처음은 메인, 기본이 되는 흐름, 가장 많고 가장 중요한 흐름, 그리고 예외 처리 매우 중요하죠. 예외 처리하는 거 빼먹으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특이한 녀석들은 또 별도 관리해줘야 되죠. 화면에 캡처해 드린 거는 지라 워크플로우 설계를 위한 동적인 흐름 설계라는 거잖아요. 실제 업무를 하시는 각종 역할자들과 다 만났어요. 테스트 하시는 분들과 만나서 검증 플로우 어떻게 하죠? 개발하시는 분과 만나서 개발 플로우 어떻게 하죠? 물론 나도 개발도 하고 테스트도 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이해를 하면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 흐름을 A4, A3 용지를 들고 다니면서 계속 얘기하고 포스트잇으로 위치 바꿔가면서 설계를 했죠. 사실 이런 거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 런타임 뷰라는 정식의 용어가 있고요.
우리는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도 부르기도 합니다. 다이나믹 뷰야, 프로세스 뷰야, 워크플로우 뷰야. 그래서 이러한 실무들을 기반으로 해서 런타임 시나리오를 설계를 했습니다. 자, 지라 스테이터스 카테고리가 있죠. 지라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큰 축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스테이터스 카테고리는 To-Do, In Progress, Done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도 할 일이 있고 하고 있고 다 했어. 큰 카테고리죠. 이거를 1번 시나리오로 정의를 했고요. 자, 2번 시나리오는 하다 보니까 뭐 할 일이 있지만 실제로 그 일을 하게 되는 일은 100% 1대1 매핑이 안 되죠. 그래서 할 일이 있어. 그중에 그래 하자 정했죠. 그 다음에 하는 중이고 검토하고 있는 게 있어요. 잘했는지 여기가 맞는지 그 일에 대한 검토하는 거 있고 그리고 나서야 다 했어 라는 게 있죠. 취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취소와 보류 이런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그거는 모든 곳에서 갈 수 있게. 그 다음 시나리오는 해도 돼? 이걸 추가했어요. 승인을 하거나 반려를 하거나 이런 건 언제 넣냐면 상용에 배포를 한다거나 반영을 한다거나 뭔가 변화를 줄 때 누군가의 승인을 받고 체크를 받아야 할 경우가 있죠. 이게 추가가 된 거고요. 네 번째 시나리오는 제3의 테스트, 조직에게 테스트를 의뢰할 때 당연히 개발할 때 셀프 테스트 하죠. 하지만 여기에서는 기획자의 억셉턴스 테스트라든가 QA의 테스트를 의미를 하겠죠. 개발팀에서 개발하고 테스트 요청합니다. 테스트 기다리고 있어. QA 테스트 중이야. 통과했어. 혹은 실패했어. 각종 재처리 플로우 타죠. 이런 런타임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지라 초기 환경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라 워크플로우들은 사실은 저희 시스템에 굉장히 많은데 이 정도만 넣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뭐 용어를 쓰자면 칸반 데브옵스, 뭐 스크럼 이런 뭐 요구사항 관리하는 거, DB나 뭐 간단한 비즈니스 결함 관리를 하는 거 등등 뭐 VOC 처리를 하는 것들 모두 다 앞서 설계한 런타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해서 지라의 워크플로우에 반영을 한 거죠. 이런 거는 그냥 사실 뭐 금방 한 건 아니었고 그 전에 써본 거예요. 다 만들어 봤고 제 주변과 저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과 실제로 지라에 적용해서 만든 거를 샘플로 제공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캡처해서 가이드 페이지를 만들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를 하는 거죠. 개발과 연결하는 방법, 브랜치 생성할 때 지라 일감에서 바로 연결해서 브랜치를 생성하면 바로 볼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거고 물론 당연히 우리 커밋하면서 일감 연동할 수 있는데 뭐 그거는 일일이 커밋할 때마다 멘트를 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죠. 애초에 이렇게 하면 좋다. 더 나아가서 빌드했을 때 빌드 결과를 노티로 지라 댓글로 달게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있죠. 이렇게 초기 환경을 제공을 하고요. 전사적으로 해 뭐 이런 거 안 했어요. 일단은 저랑 같이 일하는 조직에서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미 경험을 같이 누렸던 사람들과 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 잘 쓰고 싶었죠. 팀 내부적으로 정착을 하고 그리고 제가 들어가서 아키텍트로서 리드하는 프로젝트에 적용을 하는 거. 또 이미 경험 있는 동지들이 있죠. 흩어져 있죠. 그쪽은 알아서 해봐 하면서 어드민 권한도 주죠. 그리고 사용을 원하는 조직에 지원. 하고 싶은 말은 자율적으로 참여하게 하자라는 거였고요. 사실은 밀착 잔소리를 할 수 있는 조언이기도 해요. 리드하는 프로젝트에 적용한 것 중에 가장 챌린저블 했던 거는 정말 전사의 많은 조직에 참여를 했었고요. 외부 솔루션 업체도 들어와 있었고 기간도 매우 짧았어요. 실제로 분사를 하면서 데이터 클러스터, 빅데이터 클러스터도 공용으로 쓰고 있던 걸 쓸 수가 없었어요. 네, 작은 회사에서 새로 만들었어야 했죠. 매우 짧은 기간에. 그랬을 때 참여자들은 모두 다 스크럼이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본 신생아들이에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주변을 전파하고 자율적으로 참여를 한 다음에는 전사적으로 좀 협업도가 친해지길 바래서 우리의 일상으로 이 협업도를 어떻게 끌어들일까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희 원스토어의 홈 위키 첫 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추가하고자 했던 거는 이런 리파인드 스트럭처 앤 테마라는 컨플루언스 제품의 플러그인 유료예요. 이거를 샀고요. 비슷한 다른 제품이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샀고, 실제 화면 디자인이나 컨셉 로고 같은 거는 UX 그룹장을 섭외했어요. 그래서 밥도 사주고 하면서 만들었고요.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캐주얼한 형태. 뉴스는 여기서 보자. 그룹웨어라는 걸 사실 급하게 만들긴 했지만 그룹웨어라는 건 왠지 들어가기 그래서 여기서 좀 이렇게 보자라고 했고, 실제 저희 TF팀에서 캔미팅 갔다 온 후기를 넣었어요. 캔미팅도 이슈를 만들고 싶어서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 당일치기로. 매우 재밌었고요. 이슈가 됐어요. 사내에서. 어떻게 갔다 왔지? 사진도 찍어 올리고, 옆쪽에 보면 이제 댓글들이 이제 달려 있죠. 댓글에 대표님도 나오고 막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팀의 캔미팅 후기를 남기는 사람의 멘트를 캡처를 했는데, 내 블로그에 포스팅하는 줄 뭐 이런 걸 제가 원했어요. 캐주얼하게. 지금은 저희 회사 이제 구내식당 식단표가 올라오고 있고, 뭐 예반 조종이나 회사 헬스장에 뭐 정보들이 올라오고 있고, 원하는 건 캐주얼한 형태, 포맷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쓰는 거, 이런 블로그라는 거를 도입을 한 거고요. 요 블로그 뉴스 도입하는 것도 그 옆에 바로 이렇게 가이드를 기프 애니메이션을 이용을 해서 옆에다 놨어요. 누구나 등록할 수 있게 이 가이드 보고 따라하면서 등록하시면 돼요 라는 걸 넣었죠. 캘린더를 넣습니다. 일까 이벤트, 그 조직별로 홈에 캘린더를 놔줬어요. 그러니까 저희 팀 홈 딱 들어오면 그 안에 캘린더를 놓고 우리 팀 멤버들의 휴가 일정을 볼 수 있고 주요 업무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유도를 했죠. 팀 캘린더를 이용을 했고, 모든 가이드 산출물, 뭐 키누토 회의록 다 여기 만듭니다. 회사에 소식을 전할 때 다 이용을 해서 블로그 뉴스 등록해서 소식을 정하죠. 이렇게 분위기를 좀 만들었어요. 쓰기 쉽겠네, 괜찮네, 재밌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용자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 교육도 필수 교육이야, 들어야 돼 하지 않았고요. 자율 참여 교육을 하고 블로그 뉴스를 등록합니다. 있잖아요. 이런 거 있는데요. 멘트도 보면 저기 세 번째 줄, 그냥 조금 더 많이 아는 사람, 어쩌면 더 적게 알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면서 장소를 섭외하고 캐주얼한 분위기에서 진행을 했어요. 여러 횟수를 진행을 하면서, 이거는 제 스타일이긴 한데, 교육을 하기 전에, 이런 세미나 하기 전에 항상 그 전에 지금 당신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컨디션 어때? 이런 거 물어보는 게 있고, 이 시간에 기대하는 바가 뭐야? 그리고 기타 하고 싶은 말 간단하게 익명으로 설문을 하고요. 끝나고 나서 어땠어? 질문. 항상 중간중간에 질문을 받기는 하는데 분위기상 말을 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중에 궁금한 거,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하게 하죠. 지라 같은 경우는 사실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태반이었고요. 그걸 위해서 아젠다를 따로 만들었어요. 교육자로 빡시게 만들지 않았고요. 그래서 비경험자를 위한 이제 지라 교육으로, 자,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소가 어디고요, 거기서 쓰는 용어가 뭐고요, 로그인은 어떻게 하면 돼, 너 4번 있잖아, 그걸로 하면 돼. 조금 익숙해지면 일할 때 말이야 상태 변화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좀 설명을 해주고, 잘하는 선수들한테는 관리자의 권한을 부여하면서 관리를 시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개발 가이드도 마찬가지잖아요. 공통모듈 가이드 마찬가지고 카피 앤 페이스트가 짱이죠. 샘플과 연습 프로젝트,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스테이징 환경, 그냥 가서 막 써, 문제 일으켜도 돼, 뻗으면 다시 살려줄게, 뭐 이런 분위기 만들어서 연습하게 했어요. 가이드하고 예제들은 다 모았어요. 여기서 다 넣고, 저도 문서를 작성하고 일도 만들고 코딩도 하잖아요. 그런 거를 할 때마다 조금 신경 써서 캡처하면서 이런 걸 계속 만들어 놨죠. 앞에는 위키, 지금은 뭐 지라, 기트 사용하는 방법, 젠킨스, 넥서스, 소나큐브, 그 테스트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 이런 거 넣었고요. 이렇게 이제 전파를 하다 보면 이제 사용자들이 점점 많이 들어오죠. 이제 민원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나온 건 메일이 너무 많이 와요. 노티가 많이 오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일부는 디제이블 한다. 또 너무 많이 와요. 그래? 그러면 소팅 좀 해. 위키로 시작하는 거, 지라로 시작하는 거, 그런 것들은 따로 폴더를 만들어서 글로 가게 해. 뭐 그런 가이드 같은 거 놓고요. 그렇게 해놓으면 그럼 놓치잖아. 내가 봐야 되는 거 놓치잖아. 사실은 메일을 이제 안 봐도 된다. 지라에 가면 내 일감들만 모아서 볼 수 있게 대시보드를 만들어 놨거든. 내가 할 일이 여기에 있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요청한 일, 내가 참고하는 일, 이렇게도 봐줬어요. 이거 봐. 그리고 거꾸로 내 이름이, 나는 어사이니도 아니고 리포터도 아니고 와처도 아닌데 중간에 멘션 기능 있잖아요. 그죠? @하고 최은복님 하면서 이름이 멘션된 거, 그럼 가서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일감. 이렇게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사실은 메일로 커뮤니케이션 할 필요 없거든. 이걸 봐 라고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일로 노티를 받고 싶다라고 하면 기본 노티를 할 수 있는 메커니즘 외에 그럴 경우, 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하는 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런 협업 도구와 커뮤니케이션 도구는 사실은 사내에 민감한 정보들, 대외비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외부에서 접속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에버노트를 사실 선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작성하고, 외부에선 작성하고, 내부에서는 공용으로 사용하고 보관을 위해서 에버노트 연동하는 기능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걸 마찬가지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했죠. 실제적으로 하는 부분 끝까지는 틀진 않을게요. 맞춤 서비스도 제공해 드립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뭔가 요구사항을 전달을 하고 개발을 하고 뭐 테스트를 하고 배포를 하고 빌드를 하고 뭐 이런 거 외에 적용을 더 할 수 있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 하고, 실제적으로 그동안은 자율적으로 쓰고 싶은데 써봐, 혹은 우리랑 일하려면 썼으면 좋겠어 였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필수적으로 적용을 하자라는 걸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 팀이 얘기한 게 아니고 전사적으로 니즈가 있어서 개발자끼리 QA끼리 합의를 하더라고요. 우리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 또 대표님께서도 약간 힘을 실어주셨어요. 경영진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그 전에 또 일부 쓰고 있었던 레거시들, 뭐 레드마인드 썼었고 이런 것들도 레거시를 없애는 건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레거시들은 계속 살려놓을 거야. 다만 읽기 전용만 할게. 그 새로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들은 다시 지라로 하자라는 게 있었고, 사실 지라는요, 화면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죠. 사용자가 입력하고 크리에이트하고 일감 만들면 그 뒤로 런타임 플로우 태우기 되게 쉽죠. 플로우도 정의할 수 있잖아요. 상태 확인 대시보드로 가능하죠. 검색도 가능하죠. 굉장히 잘 만들어진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곳에 적용을 했습니다. 사내 동료 평가할 때 피어 리뷰하는 것도 이걸로 났고요. 뭐 각종 동의하시겠습니까? 뭐 윤리경영 실천 지침 뭐 이런 등등. 사내 구내식당 이용 후기 같은 것도 이런 걸로도 했죠. 각종 설문이나 이런 것도 적용을 했고. 그리고 연관 업무들이 되게 많죠. 지라나 이런 걸 쓰다 보면 내 것만 보고 싶거든요. 뭐 서버를 하나 받아. 그 서버에 설정을 해. 방화벽을 열고 싶어. DNS 등록하고 싶어. VIP 설정하고 싶어. 뭐 하나 하고 나면 그 뒤에 할 게 줄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누굽니까? 다 해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모았죠. 모으고 가이드도 합니다. 화면 캡처를 해도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된 건 웨바스였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놨고요. 저희는 아파치, 톰캣, 기본적으로 아무 요청 없으면 이렇게 설정해 줄게 라는 표준 페이지를 HTML 링크 기능이 지라에 있습니다. 이걸로 링크를 걸어서 거기 가서 봐. 가이드도 동시에 하고, 니네 이거 하면 그 다음에 VIP 신청하더라. 이거 하면 그 다음에 DB랑 연동하려고 방화벽 오픈하더라. 알죠? 그거 그냥 제대로 해줄게. 체크만 하면 내가 해줄게. 뭐 이런 것들로 한 번에 요청할 수 있게. 하던 일을 그대로 도구를 이용해서 디지털 리스트만 한 게 아니라요. 기존에 하고 있던 불편들 해소해서 넣는 거죠. 내가 불편하면 남도 불편함죠. 필수 입력사항, 또 요거 잘 쓴 게 스크린 탭이라는 거예요. 한 화면에 스크롤 압박, 수압 있어서 입력하는 화면 많으면 스크롤 쭉 내려야 되고 보기만 해도 답답하죠. 옆에 탭,
스크린 탭을 이용하면 깔끔하게 입력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첨부 파일 되게 많아요. 뭔가 특히 닷건을 입력할 때 닷건 입력하는 게 사실 솔직히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여러 건을 입력할 수 있게 지라 J 에디터라는 걸 이용을 해서 표를 템플릿해서 만들었어요. 사실 이슈트래커 이런 기능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없고요. 뭐 스프린트 돌리고 스크럼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뭐 사실은 이런 거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뭐 칸반 보드 가이드 할 때 칸반 보드를 그냥 만들지만 하는 게 아니라 위에 퀵 필터라고 해서 칸반 보드 사실 구성해 놓으면 카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것만 보고 싶어, 관심 있는 것만 보고 싶어, 제 것만 보고 싶어, 위에 퀵 필터 연결해 놓으면 그것만 볼 수 있고요. 스트림라인을 이용을 하면 주제별로 그룹핑하는 것도 쉽습니다. 제가 팀장이 되고 제일 하기 싫은 게 줄에 안 했으면 좋겠어요. 팀줄에 해야 되죠. 본부줄에 가야 되죠. 그 위 줄에 막 가야 되잖아요. 작성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정한 건 지라 일감만 잘해. 지라 일감에서 발췌해와서 줄에 페이지 만들자.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 그리고 한 번 작성하면 다른 곳에서 불러가면 재탕, 삼탕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멀티 익스트랙트라는 걸 이용을 했고, 지라 일감에서 가지고 와서 인서트하는 거, 이거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미팅 노트, 컨플루언스 위키를 사용하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스페이스당 미팅 노트는 하나로 다 퉁쳐지잖아요. 은근 불편하거든요. 주제별로 미팅 노트를 만들고 싶을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용했던 건 뒤에 레이블링 처리를 할 때 MA 스프린트야, 뭐 AA 스프린트야, 회의, 무슨 주제야 라는 걸 하나씩 넣어서 레이블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 레이블을 들어가 있는 것만 페이지로 불러오기를 하는 거죠. 네, 이런 건 쉽죠. 기승전 위키, 기승전 지라. 이건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들리는 소리들. 물어보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일상의 단어들이에요. 뭐 위키에 올릴게요. 저희 위키 제품이 도입한 지가 좀 돼서 자체 버그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메모리 릭이 납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불평을 해요. 아니 위키를 한수처럼 쓰고 있는데 이러면 어떡해. 전 기분이 좋아요. 공기처럼 쓰고 싶게 했던 마음이 반영이 된 거죠.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백업 되는 거야? 여기다 다 올리고 있는데. 네, 그 불안감마저도 즐기고 있죠. 백업 다 해놓습니다. 위키에서 찾아볼게요. 얘기를 하면서도 지라 일감을 URL을 투척합니다. 자세한 히스토리에 거기 가서 좀 보라고. 사실 얼마 전에 알 수 없는 장애가 났었는데요. 작업도 없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상용에 배포를 하면 상용에 배포한다라는 걸 매일 아침 10시에 오늘 상용에 배포할 일감이 뭡니다라는 거를 지라 일감에서 가지고 와서 회사 사내 메신저에다 뿌립니다. 거기에도 없었는데 무슨 일이지? 그 날짜로 지라 일감을 조회를 했죠. 그랬더니 방화벽 작업한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원복해서 장애 조치를 매우 빠르게 했어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다 거기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지라로 봤는데 뭐 기승전 위키, 기승전 지라. 제일 좋아하는 말이고요. 진짜 기뻐요. 자, 마지막으로 시큐리티에 대한 얘기만 좀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기본 정적인 아키텍처, 동적인 아키텍처를 기준으로 초기 환경 구축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 한 가지 더 한 게 시큐리티를 했어요. 기본적으로는 모두 공개해야 하잖아요. 그죠? 같이 하자고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공개지만 비공개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운영자, 홈에서 공간을 이렇게 두 개를 레벨을 같이 해서 하는 걸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들어갔고, 여기서 권한 제한 어떻게 한다? 인증, 인가, 크라우드로 하나는 가지를 다 통일했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있던 거 기준으로 불러와서 권한 제어하는 거. 지라 일감에 대한 권한 제어도 지라 시큐리티 레벨을 적용을 하면 이 일감의 각종 피플들에 관련된 걸 넣을 수 있어요. 사실은 지라 일감에도 사실 할 일이 많은데 피플 중에 아무리 일감을 작게 짜가게 해도 여러 명이 같이 그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코워커라는 컨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어사이닝가 분명히 있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코워커로 등록해서 그 타입을 하나 추가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지라 일감에 대한 공개 범위를 제한을 했고, 코멘트 달 때마다 사실 민감한 얘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왓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노티 받는 사람 되게 많죠. 그 사람들에게 다 안 봐도 되는 것들은 커멘트를 남길 때 제한을 둡니다. 이건 제가 개발 코칭을 할 때도 많이 써요. 누구누구님 요것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검토하시면 좋겠어요. 라는 거고요. 사실 핵심은 누구나 쓰게 하는 거, 그리고 직관적이고 쉽게 쓰게 하고 싶은 거, 편리하게 쓰게 하고 싶은 거, 안심하고 쓰게 하고 싶은 거였고, 오히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저는 좀 짧게 느껴져서 지라 위키 위주로만 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이미지 출처를 좀 밝히고요. 시간 관계상 양해 부탁드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이런 분위기에서 오늘 저희 목표는 메일을 많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잠깐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요. 네, 요걸 띄워놓고 있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게 있으면 네. 네, 그죠. 대기업에서 근무를 할 때는 전담 조직이 있었고요. 지금은 전담 조직은 없습니다. 네, 제가 맡은 조직은 아키텍처를 하는 플랫폼 아키텍처 팀이고요. 그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겠다라고 자진했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규모는 크진 않습니다. 근데 요거를 전담하는 멤버는 한 명? 많이 인심 써서. 네. 물론 제가 많이 또 관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누구라 할 것 없이 아까 그래서 제가 중간에 보여드린 게 주변의 동지에게 할 줄 알아? 좋아해? 그래? 들어와 막 이런 식으로 같이 일을 한 거죠. 네. 근데 물론 이렇게 중심을 잡고 이끌어져야 되는 조직이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단순히 협업 도구만이 아니라 아키텍처를 잡고 있는 게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네. 공통의 기반이 되는 뭐 인프라, 웨바스, DB 이런 걸 저희 팀에서 맡고 있거든요. 공통 모듈이나 뭐 전체 개발 환경, 배포 이런 걸 맡고 있어서 그걸 하면서 이 협업 도구를 밑에 깔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관리자들은 측정하기 위해서 필드를 엄청나게 넣고 싶어 하고요. 개발자들이랑 일하는 사람들은 간소하고 일만 하고 싶은데 이제 저는 이제 지라를 지금 계속 손대는 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결제 같은 경우도 뭐 보안팀, 뭐 준법 감시팀, 그다음에 뭐 팀장님, 매니저님 뭐 해서 결제만 워크플로우 7, 8개가 들어가서 그걸 어떻게든 걷어내고 싶은데 그게 계속 이해 충돌이 나서 진도가 안 나가는데, 그런 걸 어떻게 풀어 가셨는지 좀 궁금하고, 이러다 보니까 모듈화가 되거나 MSA가 가능하면은 일감을 쪼개는 게 좀 쉬울 텐데, 지금 뭐 전통적인 레거시라서 채널계, 배포계, 대외계, 업무계가 다 묶여가지고 이거 일감을 쪼개지 못하니까 계속 이슈끼리 링킹이 좀 세게 많이 이렇게 물려 있거든요. 혹시 이런 케이스를 어떤 식으로 좀 해결하면 좋을지 가이드 해주실 수 있는지. 그렇죠. 고민이 많이 되죠.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을 주신 결자자가 여러 명이 있을 때, 네. 결제를 이걸로 했을 때 저희는 결제자가 그렇게 그냥 퉁친 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 때문에 하는 결제자와
직책 때문에 하는 결제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분리를 했고 직책 때문에 하는 결제는 좀 명시적으로 보이게 한 부분이 있었고 그 스테이터스를 관리를 했어요. 스테이터스에 뭐 결제자 1번, 2번, 3번, 4번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넘기면 1번자가 결제했다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으로 넘기는 거죠. 2번에서 3번을 넘기면 이 사람이 결제했다고 치는 거죠. 그냥 명시적으로 뭐 승인 요청합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불편하잖아요. 상태만 바꾸면 이 사람은 오케이를 한 거니까 다음 상태를 넘기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칸반 보드로 이렇게 넘기고 그런 걸 하면 넘겨야 되는 사람, 결제를 하는 사람은 내가 언제 넘겨야 되는지 계속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했냐면 지라에 이벤트 잡을 수 있죠. 이렇게 상태 변경될 때 그 이벤트를 잡아서 메신저로 후킹해 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했고 사실 1번은 결제를 굳이 그렇게 많이 해야 돼? 뭔데? 자체를 좀 줄였어요. 그냥 너가 결제하는 건 상태를 변경하면 했다고 칠게. 뭐 이렇게 하고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는 지라에 보면 밑에 커멘트만 있는 게 아니라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트랜지션 히스토리. 그걸로 다 보이잖아. 얼마든지 증거물로 될 수 있고 이거는 조작 불가해. 그러니까 책임을 뭐 안 했다고 할 수 없어. 그런 걸로 근거를 제시해서 일단 결제는 그렇게 풀었고요. 그때 힘이 됐던 게 결제자에게 너 지금 해야 돼 라고 노티를 주는 게 사실은 중요했었어요. 그거를 메일로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메신저로 하는 게 있었고 두 번째로는 질문 주신 게 이제 일감의 단위. 네.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근데 일감을 모두 단위 하나하나로 맨 리프 단에만 있으면 이게 관리가 전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활용했던 건 에픽 그리고 스프린트, 레이블. 에픽은 여러 지라 프로젝트를 연결시켜서 하나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 스프린트는 동시에 여러 개를 넣을 수 있죠. 그런 걸 이용해서 활용을 했고 그다음에 연결 일감, 각종 링크들 사실 이런 거 많이 했고 서브태스크 사실 특히 많이 하라고 해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가급적이면 너무 작게 하지 말고 좀 모아서 하고 어떨 때는 저도 고민을 했던 게 이런 걸 모으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까? 뭐 해서 넣을까 했는데 사실 그건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픽을 많이 썼고 스프린트 썼고 레이블이 중요한 거 레이블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네. 소속된 사람들 외에도 파트너사가 있을 텐데 이제 우리나라는 컴플라이언스 법 때문에 사실 그걸 같이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맞죠. 네,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앞절에 제가 권한 관리 말씀드렸잖아요. 롤즈라는 권한 관리 만든 게 그거였어요. 네. 그룹을 크게 원스토어라는 게 있었고 원스토어 대시 BP라는 걸 만들었어요. 비즈니스 파트너의 약자인 BP로 놨고요. 롤즈도요. 그러니까 보여드렸던 CMS라는 걸 예를 들면 롤즈 CMS 디벨로퍼, 롤즈 CMS 디벨로퍼 BP 이렇게 구별을 했고 그래서 초기 환경을 만들고 그거에 대한 퍼미션을 기본적으로 부여하잖아요. 거기를 제한했어요. 그 공간을 분리하고 권한을 제한하는 걸 넣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안 쪽을 하는 컴플라이언스 쪽을 하는 공무원님들도 많이 만났어요. 어떻게 일하라는 거냐. 네. 원칙적으로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걸 그들은 원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일이 불편함을 충분히 계속 어필을 하고 매우 신중하게 중앙에서 권한 관리를 하겠다 이런 걸로 설득을 좀 했고 실제로 권한 관리나 퍼미션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시간이 끝난 것 같습니다.